4대강 4대강 죽이기 앞잡이들을 위한 헌정방송 김해 꼼수다. 안녕하세요. 김해꼼수다입니다. 김해꼼수다 진행하고 있는 석유 걱정 현상을 꿈꾸는 입시학원 원장 소정신 과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날이냐면은, 저희가 3일 연속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먼저 내보낼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편집도 다 끝났는데, 우리, 중요하신 분들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촌빨,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촌빨이. 예, 진보를 살아가는 남자 김진보입니다. 촌빨 2가 서울에 일 때문에 갔는데 서울에서 일이 잘 안 돼갖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촌빨 2. 공도사만 바라보는 순진한 바보 김해 미건수 운영진 3일장입니다. 이래서 안 나오는데 이해서 나와요 항상. 다음 우산이는 어떻게 됐어요? 예, 여성 활동이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예.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녹음하게 됐는데, 뭐냐면요, 우리 1회 때 경쟁철에 대해서 이제, 쉬우도 있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몰랐던 얘기 좀 들었었고요. 오늘은, 김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사대강 문제 전문가이신 인제대학교 박정희 교수님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뉴스타파나 기존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김해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맞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우리 박정희 교수님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와,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재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디오 이렇게 출연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공중파 방송. 예. 그렇죠. 이렇게. 능력자신데? 지역에 방송하는 방송에는 처음 오늘 나오시는 거죠. 오늘 정말 이게 방송이에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거든요. 예, 이 시간에 제가 좀 늦게 와서 미리 와서 또 기다려주셨고, 예, 새벽을, 밤을 좀 달려오셨습니다. 또. 먼저, 우리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전문가신지. 예. 토목이라고 하면은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는 분야는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역에서는 이 민물과 짠물을 얘기합니다. 바다 쪽을 전공하냐, 아니면 내수, 강물 쪽을, 강물 쪽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짠물은 아니고, 이 민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바닷물 말고, 예. 나머지 물을 육수라고. 예. 육수요? 육수는 뽑는 거 아니에요? 육수의 물이라 해서. 냉면의 육수. 김진보님이 뽑으신 육수. 예. 고향은 통영이 싫어하는데 바다에 질려가지고 이제 눈물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통영에서요? 예. 바다를 사랑합니다. 바다를 사랑합니다. 통영의 첫사랑. 듣고 있나? 결혼한다고 계속 카톡 보내지 말라고. 통영에 사는 사람 치고 바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물 쪽으로, 특히 이제 육수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수문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수문학이라는 것은 예. 물의 문학입니다. 물의 문학. 그래서 물의 문학. 예, 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학과 문학으로 나눕니다. 수리학과 수문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학은 문학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돼서 내려와서 이 땅을 적시고, 또 물이 이제 강을 따라 흘러가고, 다시 바다로 가서 정발이 되는, 그렇게 이제 물이 순환되는 그런 내용의 학문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죠. 네.
참 멋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문학이라고 이제 토막인데 문학이 공대잖아요, 이게. 네. 저 보고 공대인데도 왔어요. 예, 스물학이라고.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예, 비가 내려서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적시고 예. 바다로 가기까지 그 과정을 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오. 그래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네, 이게 보에 가로막히고 아, 또 먼저 그러니까 나가시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네, 그렇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보다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람은 자연을 계속해서 이 개발의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대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들을 관리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물이 움직이는 순리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고 그 순리의 모습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틀려고 우리 생각대로만 재단해내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야말로 오래 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수 문제, 또 도시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대안을 공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네. 들어간 주제를 좀 한번 정해봐야 되는데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뭐라고 표현을 보통 하십니까?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4대강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강 죽이기라고 하기는 너무 좀 과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코 살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개념에서 저는 생각을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4대강 장사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수익 근데 전반적으로 큰 거 한번 정해보죠. 4대강 사업. 네. 교수님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이제 딱 접하시고, 네. 조금 안을 들여다 봤을 때, 네. 전반적인 느낌이나 그건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떠셨습니까? 4대강 사업의 원류는 한반도 대운하죠. 네. 한반도 대운하를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약이니까 공약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공약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공약이니까 하다가 중간에 정지되겠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있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나와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이슬 보라고. 예. 각하가 아침에서 울었어요. 그래, 그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 보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한반도 대운하는 물 건너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 말쯤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결국에 새로운 사생아가 탄생한 거죠. 꼼꼼하세요, 그거는. 예.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하가 드디어 4대강 사업으로 둔갑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각하의 호연지기.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대운하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4대강 사업이 왜 안 되냐에 대한 부분들에 매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대강 그 강변을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전거 길을 만들고 그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 수질을 좋게 한다고 하면서 22조를 들여가지고 볼을 16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뉴스타파에 이제 교수님 많이 자주 나오시고 있는데, 근데 실물이 조금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되게 나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TV 그때는, 방송 하시지 말라고. 그때는 현장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이게, 저는 그래요. 관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네. 수질을 좋게 한다는데 볼을 왜 만들었을까요? 볼을.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물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활용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몇몇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이 교수분들이 예, 찬성하시고 찬성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물을 많이 가둬놓으면은 수질이 깨끗해진다. 양이 많으면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깨끗해진다. 그리고 또 저기 어떤 분은 스크류박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은 배들이 다니면 수질이 더 좋아진다. 스크류가 돌아가니까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수질이 좋아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스스로 예. 개혁이 된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개혁이 필요 없다. 스스로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개혁이 필요 없다. 비슷한 논리죠. 그러니까 4대강 문화에서 네. 4대강 뭐 살리기인데 알고 보니 그 일단 공사 진행 내용이 4대강 댐, 네. 큰 뭐 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예. 댐의 개념 뭐 예. 그렇게 예. 그렇죠. 그 마시는 물을 예. 강을 가둬서 확보한다. 지금 현 상황에서 예.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도 지금 4대강 사업을 문화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워낙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화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빨리 발견이 안 됐다면은 지금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4대강을 그 밑에서 오히려 어쩌면 더 자기 충성하는 공과를 위해서 더 추진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이냐 경제적인 부분을 갖느냐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촉발님께서는 대통령 의지도 있었지만 나중에 실제 진행됐을 때 아래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도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MB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이게 강한 정도가 아니고 제 표현은 병적이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왜 병적이라고 말하냐면은 상식이 아니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상식이라도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붙인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니네가 왜 반대야 그래?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일단 두고 봐봐. 내가 책임질게. 책임 못 질 거면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대통령의 의지가 더 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은 주변의 참모도 그렇게 참모들의 의지만 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라는 거죠. 무모한 사업.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보도 있고 모레가 지금 뉴스타파에 나왔듯이 27m인가 계속 지금 파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식수 문제. 그러니까 보 자체의 누수 뭐 이런 뭐 부분도 있는데 워낙 급하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다 보니까 보 상류와 하류 사이에
그 공학적으로 봐서 네. 아주 심각한 문제도 뉴스타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문제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네.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쉽게 설명을 이 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함안보에 그렇게 한만보 하류가 지금 27m가 파여 있거든요. 수심이 27m입니다. 27m면은 10층짜리 아파트가 하나가 쏙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폭은 180m, 길이는 400m입니다. 깊이는 27m입니다. 계속 파질 거 아닙니까? 예. 커지고 계속. 예. 그게, 그렇게 크게 파졌구나. 그거에 놀라고, 그래가지고, 보가 무너진다니까 큰일 난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천 전반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사업을 자랑을 했던 게 뭐냐면은, 신개념의 치수대책이다라고 자랑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개념의 치수대책이다. 그건 뭐냐면은, 준설을 기피해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거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개념의 치수대책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신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구개념이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영조 임금님이실 겁니다. 영조께서 청계천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준설을 한 거죠. 파낸 거죠. 그래가지고 홍수를 막았다. 홍수 대책을 세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벌써 옛날에 충분히 나왔던 개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왜 문제냐면은 본류의 모래를 그렇게 퍼내고 나면은 지천에 있는 모래들이 급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 낮으니까. 예, 낮으니까요. 본류로 지천에 있는 모래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천에 있는 제방 다리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벌써 무너졌죠. 몇개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유속도 빨라지고 모래가 파이니까 기초가 약해지니까 다리가 내려앉는 거죠. 예. 그래서 무너진 다리가 저기 그 남한강에 연양천 있는데 그 뭡니까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너져 내렸는데 정부에서는 노후돼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겠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끄럽게 눈을 뜨고 예.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중간에 교량이 금이 간 거죠. 중간에 내려앉은 거죠. 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에서 그 교량을 없애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사고를 없어졌어. 네, 계획은 다 나가졌어. 증거인멸을 한 겁니다. 역시 그래서 증거를 남겨도 제일 놓을 수 안타까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낙동강은 그런 일이 없었냐? 아닙니다. 낙동강은 작년 2011년 6월 25일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외관철교가 무너진 거죠. 외관철교가 무너졌습니다. 외관철교가 무너진 거는 본류를 준설을 많이 하는데 보강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못 견디고 넘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영향이 있었던 게 남지철교입니다. 남지철교 한 30cm 내려앉았다고 나왔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그거 4대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교량도 오래되고 뭐 옆에 수리한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려앉았다 그러는데 그 바로 전에 뭐를 해놨냐면은 그 옆에 하상 교각이 있으면은 그 옆에 주변에 흙들이 씻겨 나가는 것을 세굴이라 그럽니다. 세굴 방지공을 하기 위해서 큰 블락들을 깔아놨거든요. 근데 한 1m 정도가 세굴이 됐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4대강하고 관계없다. 과다한 준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류의 준설을 함으로써 한쪽으로는 모래가 쏠려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퇴적이라 그러는데 재퇴적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재퇴적된 모래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결국에 지천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아, 이게- 퍼내고 있고. 예, 그거 퍼내고 있고. 돈 들어서 퍼내고 예. 있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다리도 무너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하천이 가지고 있던 특성, 또 생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의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우 뭐 이런 거 참 잘 만들었네 하는 분들도 기대라는 계십니다. 건데 좋은 쪽에서 바라보는. 예.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계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게 무너진다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보만 보고, 보 외곽에서 못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은 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4대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예. 지천이 예, 모래가 실려 나가면서 다리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고, 예, 그럼 4대강이 본류에는 모래를 그만큼 퍼냈는데, 예. 또 지천에서 들어온 모래를 또 계속 퍼내야 되는 문제. 퍼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보는 보대로 예. 지금 아까 아파트 하나 들어가듯이, 아파트 예. 한 동이 10층짜리 예. 건물이 내려가듯이, 예. 그 180m에, 길이가 400m 정도 되는 거죠. 180m, 400m 정도의 구멍이 생긴 거죠.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엄청난 큰 수영장. 수영장도 짱나. 수영장 가면 안 온다. 근데 그 위에 물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예. 그 조사하러 다시 가고 하니까 SK 직원들이 못 오게 막 욕도 하고 그러던데. 아유, 거의 전쟁 수준. 그 뒤에도 몇 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몇번 갔어요. 뉴스타파 찍으실 때 현장에 있었다는 그 예. 현장이 거의 예. 전쟁터였다. 예, 그렇죠. 처음에 찍었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까지 자기들은 이제 보는 완공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의 99.8% 그 정도 완공됐다,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측정하러 들어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제 망을 쳐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쳤다가, 그 다음에 두 줄로 쳤다가, 그 다음에 안에 배들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렇게 된 거죠. 하여간, 그러면 다시 조금 과거로 조금 더 갔다 와보죠. 예. 네. 뭐 대책 얘기 조금 나중에 하고요. MB가 추진을 했어요. 운하로 추진했고. 예.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들이 정해지고, 예. 공사 진행이 왔지 않습니까? 원래 이 완공되는 계획이 몇 년이었죠, 이게? 올해까지는 완공하겠다 그랬죠. 올해까지 완공. 예. 뭐, 진행 속도는 그걸 좀 정상 속도였습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좀 빨리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사가 없다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게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정상적인 트랙이 아니고, 빨리 진행하는 이 매니지먼트 방법이다. 신기술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신기술은 아니죠. 일단은 빨리 몰아붙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면은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예측을 쫙 해놓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를 고치겠다. 그게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패스트 트랙으로 하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 그 빨리 진행하면서 뭐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기억나시는 것들?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뭐 생태 영향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함안보를 만들므로써 함안보 상류, 창녕과 함안, 의령 쪽에 얼마만큼 그 농지가 침수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함안보의 높이를, 표고 높이를 7.5m에서 5m, 2.5m를 낮추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겠습니까? 자기들은 계획 충분히 잘 세웠다. 그렇게 하고 가다가 사업자를 정한 거죠. 사업자를 정하고 시작하다가
설계 변경을 한 거죠. 7.5m에서 5m로 맞춘 겁니다. 왜 낮춘 거죠? 7.5m로 하면은 농지가 창녕군하고 다 함안군의 우리 상계. 대부분이 농지들이 대부분이 물이 잠기는 거죠. 그거도 계산을 안 하고. 계산을 안 하고 한 거죠. 자기들은 끝까지 우기거든요. 근데 계산했다고. 7.5로 해야지만 자기네들 원래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에. 그렇죠. 5.5로 했기 때문에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만 못한. 효과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가두는 양은 좀 줄어들었죠. 대신에 이제 더 준설을 더 많이 한 거죠. 교수님, 근데 그 함안보가 만들어지는 자리, 그 동네에 물이 부족하기는 합니까? 전혀 안 부족하죠. 함안이 수박이 나거든. 예, 예. 그 달고나 나고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박 농사가 안 될 건데. 예. 근데 저도 이번에 한 건데 물이 너무 많아도 수박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당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안의 주 산물이 수박이 아닐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오류도 많이 있었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 처갓집이 한림 술민데 거기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 밤에 보면은 밤새도록 작업을 하더라고. 네. 밤새도록 그 작업한 배 중에 하나가 침몰을 한 거예요. 그도 침몰한 시간이 새벽이었죠. 새벽 2시인가. 네. 그 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피해 부분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한국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덤프트럭 운전사. 덤프트럭을 이제 그 운행하는 데서 옆에서 봐주는 도움 주시는 분들도 역시 돌아가시고. 포크레인 기사. 다쳤고 많고.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 새로 뽑아서 해야 되는데 낮에도 했던 분들은 계속 불러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쉬지는 않고 운전을 계속 하기가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면은 현장이 다듬어져 있으니까 좀 빡빡하게 보이는데 애초에 처음에 갔을 때 공장 현장은 뭐 길도 없는 길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런 식의 공사. 그래서 새로 다듬고 펄 알고 그런 식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 언론에만 나온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서. 그러게 저거 홍보할 때는 15억인가 들어가지고 막 100만 명이 왔다 갔네 자랑하고 하면서 정작 궁금해서 다가가니까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 못 들어오게 다 막고. 맞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인부 다치고 사고나고 한 거를 밝히겠어요. 다 숨기지.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한 거가 저도 이제 하도 그때 그거 얘기한 지는 오래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가지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홍수를 방어하겠다. 네. 그 다음에 물을 확보하겠다. 네. 수질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변에 생태 복원하고 해가지고 레저나 뭐 이런 거,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겠다. 또 이제 하나가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업이 다 끝나는 상태에서 그거는 실제로 일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설계하고 했던 여러 업체들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4대강 때문에 토목 사업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이 돈이 이 4대강 사업에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22조가 저기에 안 가고 차라리 그냥 이 도시에 뭔가 정말 그것도 안 되지만 정말 어떤 그 대규모 토목공사를 저런 강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퍼부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저런 데 말고 정말 우리 그 대도시 인근에 뭐 어떤 그 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건물을 짓거나 뭐 그랬으면은 차라리 그 건설 일용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지금 22조가 처리가 하는 바람에 이 시중에는 그 공사가 많이 없어요.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토목을 하시니까. 네. 지금 들리는 얘기는 22조가 아니고 거의 40조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2조인데 그 외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간 비용들이 엄청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 돈에 비해 가지고 정부가 예측했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만들어졌다면은 뭐 그래도 일자리 그만큼 창출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창출이 안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밑에 하도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외국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의 일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 고용 창출도 아니네. 고용 창출이 안 된 거죠, 실제로. 고용 창출 부분은 뭐 여러 수치로 증명된 거고, 네. 뭐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뀐다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들이 나오겠죠.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쏟아져 나오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평가 연구도 부족한 사업이었고, 근데 급하게 추진됐고, 그리고 급하게 추진되면서 뭐 인적인 피해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제사의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나 이제 그런 방송 보니까 뭐 충분히 콘크리트가 마르질 않았는데 뭐 2차, 3차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렇죠. 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맞습니다. 예. 망가져서 네. 이제 거꾸로 이제 물이 안에서부터 새는 이제 쳐져 나오기 네. 시작한다. 뭐 그렇죠. 그게 이거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리가 안 되죠. 안 되는 겁니까, 문제는? 콘크리트를 한번 치고 나면 수리가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열심히 그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방수공사는 어떻게 보면 눈가림이거든요. 그 보통 분들이 그 콘크리트로 만든 집에 지붕에 물 새면은 이제 물 새는 것 때문에 방수공사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 1, 2년 지나면 또 물 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완벽하게. 예,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면은 그거는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물 새는 그 그걸 정책. 완벽하게 방수하는 방법은 상류에 물을 다 말려가지고 다시 아스팔트 바깥 방수를 하든지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아, 밑에 허물어서 짓지 않는 아니요. 밑에서. 그 방수한 부분들이 얇기 때문에 그게 부식되고 그러면 또 물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은 없다. 그냥 부사에 필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그거를 다시 다 원상복귀, 그러니까 뭐 제대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대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보가 있으면 아까 보 하류에는 네. 그렇게 큰 뭐 400m짜리, 네. 27m, 400m짜리 그런 큰 엄청난 웅덩이가 네. 동네만한 웅덩이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계속 발생하고 커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상류는 어떻습니까? 상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수문 바로 위쪽을 측정을 해보니까 거기도 상당한 깊이의 새굴이 발생했다. 그게 구덩이가 생기는 원인은 물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구덩이가 생기는 거는 물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가 있으면은 보로 접근해 오는 유속은 보 구조물을 넘어갈 때 유속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래들을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상류 쪽에 깊이 파이는 거는 그것 말고 보 아래쪽으로도 모래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걸 못 빠져나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형상들, 어떻게, 어디가 어느 정도 파였느냐 이런 거 볼 때는 아래쪽으로도 모래들이 좀 빠지는 것 같다는 의심이 됩니다. 야,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느 아직은 정도가 아니고 100% 완성된 거죠. 지금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겨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물가는 겨울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한 2달 반, 3달 정도 남았는데 6월부터 시작된다고 예. 하면은 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예상은 어떻습니까? 비만 안 오면 됩니다. 아, 그게 진짜 그 보 밑으로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샌다는 거는 지금 한 방울이 샌 거는 1초에 2방울이 새고 기하 흡수적으로 모래는 힘이 없거든요. 물이 흐르면 물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유체잖아요, 유체 모래는. 지금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예. 비가 만약에 평균대로 왔다. 예. 평년만큼만 온다. 예. 예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여름 넘기기 힘든 보도 있겠네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름을 넘기기 힘들겠다. 제가 뭐 공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위험에 처해지는, 노출되는 보는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작년에 태풍이 안 온 거는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에 태풍이 왔으면은, 진짜 무너지는 보가 있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때 무너지고 이번에 안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는 거 보고 공사를 중지했으면 어떻을까요? 공사를 중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겠나? 글쎄요. 충분히 그러겠죠. 근데.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4대강 해결된다. 작년에 유행했던 얘기죠. 언제냐 하면 올 가을이다. 여름이다. 왜 하니까 태풍이 해결해 줄 거다. 4대강은 태풍이 해결해 줄 거다. 두고 보자. 그런데 정말 작년에 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관통한 태풍이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상류의 잠수부들이 네. 뉴스타파에 보내 나오던데 네. 그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상류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류 쪽에 분명히 새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굴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깎였다면은 잠수부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일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잠수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 모래가 빨려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혹시 보 밑으로 가고 있을지 그렇죠. 모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안 그러면은 굳이 잠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위치를 잡아가면서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은 홍수 때 한번 쓸려 나간 거면은 그러한 홍수 때 흐름이 오지 않으면은 그 모래는 다시 쓸려 나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쌓여 나갑니다. 비가 안 오면은. 그런데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위치를 잡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치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 밑으로 네. 정말 그렇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네.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네. 그 받치는 흙이 다 빠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냥 두면은 빠져나가는 거죠. 쭉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흙이 다 빠져나가면 보는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죠, 보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만보에 약 한 4,000개 이상, 4,300개인가 하는 기둥을 박아놨다.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 하중이 있고, 옆에서 미는 수평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을 가둬놓는 보는 수평 하중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흙에 지반이 없으면은 그 기둥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수직 하중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버텨준다면은 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평 하중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인데 뭐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교수님들 중에 왜 같은 토목이잖아요. 예. 토목학 교수님들 중에 예. 이번에 안전점검단에 들어간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 예. 그분들은 도대체 모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책임지셔야 되겠죠. 구비구비 흘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모래가 어우러야 살 수 있지. 종다리 높이 오른 낙동강 동력하늘, 사래긴 밤매는 농부는 어디로 가야 하나. 흘러라 강물아,
물결 덕새바람 천년에 한 번 오시는 님은 이대로 못 오시나. 흘러라 강물아 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강물아 흘러라 생명의 바다로. 구비구비 흘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모래가 어우러야 살 수 있지. 이단결 넘실대는 금강의 모래토에 비밀코에 달픈 고만을 어디서 눈물 지나. 흘러라 강물아 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강물아 흘러라 생명의 바다로 흘러라 강물아 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강물아 흘러라 생명의 바다로 흘러라 강물아 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강물아 흘러라 생명의 바다로. 어떻게 책임을 아니, 지셔야지. 지금 현재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콘크리트 막 그 흙 붓고 뭐 이런. 예, 지금 이제 함안부 같은 경우에는 SPF 공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천부 같은 경우는 그냥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을 그냥 레미콘으로 쏟아 붓고 있는 거죠. 바로 타설을 한다고. 예. 그래서 레미콘이 물에 들어가면 다 풀어지버려요. 풀어지죠. 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합천부에 집어넣는 그 콘크리트에는 물 속에서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예. 그런 이 혼화제를 집어넣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수중 불분리 혼화제 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꼭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우리 저기 뜻가래 떨어지듯이 쭉 이렇게 흘러서 쌓이는 거죠. 예. 이제 그래가지고 1m 정도를 채워 넣겠다는 거죠, 거기를.
1m를. 그 1m 바닥을. 1m까지. 예, 바닥에다가 1m를 예. 콘크리트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근처에 예. 전체적으로 예. 더 구덩이 안 생기게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하만보 같은 경우는 SPF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토목 섬유를 우리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예. 마대자루 같이 생긴 데다가, 그걸 물속에 넣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예. 그걸 그대로 이제, 쌓았겠다. 예, 굳혀가지고, 잠수부가 해놓겠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 하나의 크기가, 폭이 25m,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를 옆으로 이제 계속 붙여가지고, 예. 하천 전체 폭을 다 덮어놓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멘트가 물속으로 다 풀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안에 들어간 콘크리트는 굳어지지도 못하고, 시멘트가 없으니까요. 시멘트 성분이 물속으로 다 이제 바깥으로 새어 나왔으니까. 그 수돗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멘트 물을 막. 이 시멘트가 바깥으로 나와 놓으니까 이 시멘트가 물에 풀려가지고 시멘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요새 그 소변을 보면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시멘트를 먹어서 술을 그런가. 드셔서 그래요. 술을 끊으셔서. 이 바보 같은 짓을 나름대로 점수를 했겠지만, 근데 문제는 시작되기 없는 짓이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다 땜빵이네. 아니, 그것도 일종의, 땜빵이네.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도 토목공학에서 하나의 공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도. 지금 이 SPF 공법이라는 거는 물속에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방공사, 그러니까 제방. 이 사방공사라는 거는 이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위에 무거운 걸 덮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 콘크리트를 다스라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 포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체가 되어서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쓰이는 공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물속에다 쓰면은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멘트가 다 물속으로 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4대강 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만보, 합천보, 그 다음에 달성보까지 낙동강의 pH 값이 얼마냐면은 9.1이 넘어갑니다. 달성보가 9.1, 합천보가 9.5, 원래 얼마야 되죠? 하만보가 9.7입니다. 원래 얼마야 되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6.5에서 8.5 사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그럼 얘기합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과학 선생님이 pH가 보통 6.5면은 약산. 그러니까 빗물이에요, 빗물. 빗물이 한 6.5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빗물이 그대로 해서 이제 지하가 건너면 약간 알칼리 수강되지만 보통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강물이니까 6.5, 8.5가 맞죠. 근데 이제 이 8.5가 뭐냐면 지하를 건너면 이제 땅에도 이제 알칼리 성분이 있으니까, 시멘트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레 묻어나온 게 있을 거였죠. 그래서 8.5까지 가는데 9.1까지 갔다면 이게 강한 염기라는 거. 그 시멘트 성분이 그렇죠. 그거 아니면 네.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정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수는? 정수는 약품 처리를 하겠죠. pH가 이제 높으니까 예. pH를 낮춰주려는 또 약품을 쓰겠죠. 진짜. 그러니까 정수에서 오는 건 현재는 그 시멘트 부분에서 정수는 걱정보다는 우리는 보다 지난 얘기죠. 근데 처음에 공사할 때 그 흙을 파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냈을 때 문제는 그 흙 자체가 오염된 흙이었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된 흙을 그 정화시키고 파냈는데 우리는 아주 뭐 단순하게 네. 열심히 파 담아왔다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파지도 않았습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오염토가 발견된 지역은 지금 상동, 예. 김해 상동 쪽이죠. 그쪽 가깝네요. 하고요. 상동 메리, 상동 메리. 예, 상동 메리 쪽에 묻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하포천 있는 시산리 있는 그쪽이 제 고향입니다. 예,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묻혀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산업 폐기물인데
이거를 현장에서 파가지고 대충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라는 게 덩어리 크고 한 그런 것들은 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흙하고 섞어가지고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경남도에서는 우리 경남도지사가 4대강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이거 공개해가지고 같이 하자. 같이 조사도 하고 했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자 했는데 공개도 안 했고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데 너희가 왜 들어오냐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 특위에 보고된 자료들에 의하면은 처리된 총양 양을 보면은 원래 예상했던 양보다 훨씬 작은 양밖에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반출된 양이. 그러면 그 외의 양은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죠. 그 폐기물이면은 폐기물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냥 그걸 다시 묻어버린 거죠. 메리에서는 그때 지금 갑구에 나왔던 김정근 의원도 텔레비에 가끔 나오고 하던데 그 문제 때문에. 네. 그 양반은 4대강 찬성하니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좀 조용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그걸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뭐 대통령 눈치 보면서 이게 왜 내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좀 빨리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과거 조금 동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오래 하면은 일단 준비도 안 된 공사 밀어붙였고, 밀어붙이면서 오염토 제거도 안 하고 역시 돈 문제였어요. 이제 이럴 때도 돈 안 썼네요. 안 썼고 썼죠. 역시 꼼꼼한 선배인데. 그리고 꼼꼼하시고. 밀어붙였고 공사 빨리 100% 완성했는데 지금 터지고 나온 것도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수리는 불가능한. 이거 영원히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일단 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MB 뭐 잘못 뽑았어요. 우리가 잘못 뽑아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는데 밀어붙였고, 그런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분들을 얘기한다면 정치권들 역시 있겠고, 그 외에 거기에 이제 열심히 브레인이라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공해서 밀어붙이는데 근거를 마련해준 분들, 그렇죠? 전문가들. 전문가라는 분들, 예. 나중에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참 깝깝해요. 이게 법적으로 묻을 수가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묻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그 소송을 하면서 사정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정 판결을 내린 것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좀 이거가 소송에 있어서 당신들이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면서 위법 사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사정 판결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통치 행위를 한 거다. 그런 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사정을 봐줘서 판단한다. 그게 사정 판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진행도 많이 됐고, 이거는 위법 사항이지만은 통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사 중단은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이 비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은 돈이 오가고 하는 그런 것들에 연루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비리 혐의로 분명히 이 법정에 설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4대강 공사를 통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토건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대부분 뭐 영포라인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사업자들. 예, 공사업자들도 뭐 현장 사장이나 현장 수장이나 이런 쪽에 영포라인을 많이 이제 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수심을 6m로 처음에 한다 그랬죠.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어떤 데는 6m는 아니고 27m고 예. 어떤 데는 뉴스타파 보니까 0.6m밖에 안 예, 되는데 예, 예. 이 영원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개념 지수 대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절대 신개념이 아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지수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거는 자연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그 자연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인간이 우리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연이 그 길 따라오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다. 너무 힘든 거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지관리비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엄청난 문제죠. 예,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어차피 지금 다 파놓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4대강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건 정말 큰 이제 짐이 생긴 거죠, 하나.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네. 누가 됐건 대충 누가 이름 나오잖아요. 네. 누가 됐건 간에 이거는 짐도 이런 짐이 없잖아요. 짐덩어리. 엄청난 짐이죠. 엄청난 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설입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고생했다. 청소하느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제대로 거죠. 받으려면 네. 피해란 피해를 제대로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 할수록 칭찬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연구도 안 하고 밀어붙여서 이런 피해 있을 것 같, 거짓말하면서 밀어붙였고. 근데 이제 그 뒤치락거리 할 사람들은 피해 보기 전에 이거 예상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성됐고 매해마다 지금 들어갈 예상되는 그 유지비가 얼마라고 그러죠, 지금? 지금 유지비는 정부에서는 네. 정부에서는 2천억 얘기를 합니다. 1년에. 1년에 2천억. 1년에 2천억. 근데 지금 그 하천학회나 또 우리 운하반대 교수 모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 한 6천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고 거기에는 지금 그 중에서 8조를 수자원공사가 떠안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불해야 될 4천억의 이자는 정부에서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 4천억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조 가까운 유지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1조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는 법장이 유지가 무너지는 거죠. 1조가 들어가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 앞뒤로 지금 네. 구덩이 생기고 있고 네.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물 새는 거 부실공사잖아요. 예. 부실공사의 책임을 공사한 사람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사람들이 져야죠. 예. 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하자보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거든. 예. 영원히 지는 건 아니거든. 그 기간이 지나거나 지나면은. 그치. 왜냐면 하자보수해서 적자 나면은 그때 없애자 이거지. 없애는데 돈이 더 많이 들지. 니가 빨리 없애주면은 돈 다 벌고 나가잖아. 기온이 올라가니까 녹조 현상 생긴다더라고요. 예. 녹조 생기고 있고 지금 겨울 철새가 예. 40% 이상이 줄었다더라고요. 예. 사선 철새가. 예. 그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수질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 저도 그렇고 우리 이쪽에 반대하는 일부 양심 있는 분들이 수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볼을 만들면은 만들기 전에 비해 가지고 속도가 어느 정도 늦어지냐면 40배가 늦어집니다. 겨울철에 흐르는 물의 속도가. 요 근처는 40% 늦어지고 예. 그 위에 상류에서는 빨라지고 어디가 아니죠. 빨라지고 어디가 느려지는 거죠. 보에다가는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거긴 낙동강 전체적으로 속도가 다 늦어지는 거죠. 다 섞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물이 40배가 늦어지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안에 자체 생산되는 유발 그 오염원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 생산이 그만큼 네. 활발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수질이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수질 좋아진다고 했거든요. 특히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환경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연구소죠. 거기에서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거를 분석한 사람은 이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중간 지역에 있는 그분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수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왜 좋아졌냐? 어떻게 돌렸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렸는지 자료 달라 그러니까 프린트된 자료들 10박스인가를 보내줬어요. 그거 일일이 다 지금 체크할 그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돌린 거를 그 자료 보고 찾아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질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도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완공이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그 조류의 성장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녹조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거다. 지금은 아직 그래도 추운데, 예. 추운데 그 정도인데, 예. 봄이 오고, 봄에 좀 몸이 좀 가물잖아요. 예. 가물고 온도 올라가면 심각해지겠네. 예. 지금은 이제 조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은 귀조류고, 예. 아마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녹조 쪽으로, 남조류나 뭐 이쪽으로 바뀔 겁니다. 종류가 바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그런 게 달라지는 거죠. 요즘 산에 가보면은 예. 옛날에 그 맑은 물이 내려오던 계곡을 홍수 때문에 그러는지 작은 댐들을 사방댐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예, 예. 그건 물이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막은 자리 밑에는 물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으면 물이 안 좋은데, 맞습니다. 그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영어만 교수고, 영어는 교수가 아니, 아니죠. 환경을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물에 버릇지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자료를 내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스크류를 몇 대를 돌려야 그게 수질이 정말일지. 이번에 그 민간 합동점검단 그래가지고 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 구성이 됐는데 교수님한테는 들어달라는 얘기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밥 먹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언론에서 4대강 본부의 부본부장이죠. 부본부장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반대를 하는 사람을 왜 안 넣냐.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얼마만큼 파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데. 현재 나오는 거는 과학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 다른 세계로 접근한 거죠, 이제 관점. 그렇죠. 세계, 예. 안드로메다계. 그러니까 공사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4대강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산 교육을 너무 제대로 받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 생태계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공부하게 만드는 공부 만나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한 게, 정말 정부가 국민들을 공부를 참 많이 시키는 것 같다. 예. 옛날에 전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어려운 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은 또 각하의 은총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 내용들, 4대강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우시는 거죠.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네. 좀 아시는 분들은 분노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일반 시민 국민들 봤을 때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네. 댐 저렇게 많이 지어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보호 몇 개 짓는데 이게 큰 문제냐. 네.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하고 저렇게 밀어붙일 정도면 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찬반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반대하는 쪽도 잘못 있겠지만 뭐 찬성하는 쪽도 맞는 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서서히 진실이 알려지니까 예. 어느 거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하만에 가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예. 하만보 만들면은 하만 지역의 4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깁니다. 아, 맞습니다. 봤습니다. 예. 1300만 평인데 1300만 평이 잠깁니다. 얘기하니까 주민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제대로 하는 거 맞냐? 혹세무민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나라님이 사업을 하는데 설마 그것도 모르겠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하겠냐? 우리 농사 짓는 우리가 망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한다고 해도 뭐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함안군에서 명예 함안군민 이런 칭호도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통영시민 가만 국민으로. 아니, 정권이 혹시 바뀌고. 네. 그러면은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이분인데 이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권 바뀌면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4대강 대책위원회를 맡으셔가지고 복구시키는데 돈 벌어간 사람 다 따로 있고 네. 집만 더 안고 가는 거죠. 경전철 저거 보면은 지금 20년간 700억을 매년 그게 계속 내야 된다는데 누가 시장을 해도 시장 책상에 큰 똥을 하나 사는 것 같거든요. 하는 거 보면은. 4대강도 마찬가지로. 누가 했어요, 누가?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대운하를,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다가 4대강으로 바꿀 때, 직무유기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대운하를 해야지. 그렇죠.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배로 가야 되는데 네. 왜 4대강만 하고 마느냐. 네. 그 사람도 지금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아, 나와 있습니까? 네, 누구죠? 누굽니까? 몰라요.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요새 50만원 때문에 텔레비 자주 나오시던데. 경남도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4대강 할 때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졌던 김모 의원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나만. 갑자기 선관위에서 올 것 같습니다. 이빨 3이 갑자기 나왔는데. 근데 하나 우스운 얘기 아니고 심각한 얘기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무슨 책을 냈냐면은, 조국이여 왜 운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오늘 하라는 겁니까? 운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거죠. 할 말이 있어요. 욕받다. 그래가지고, 글 쓴다고 욕받다. 그거 책 사줄 사람들은 있겠네요, 그래도. 책 사줄 사람 많죠. 책 사줄 사람 있겠네. 많지. 제목 좋네. 네.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양심이 좀 꼬름하면은 자기만 피곤하고 많은데 머리가 좋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양심을 잘못 쓰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세상이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같아요. 지금 4대강은 우리 국민들의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들, 안타까운 욕심, 그들의 결정체를 우리나라 대표를 뽑아서 그 결정체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똥덩어리를
상대방 이름으로 국민에게 도전을 좀 하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똥을 치워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국에 가야 되는 거는 원상복구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태동이 뭐였냐, 그런 문제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4대강 사업의 목표, 목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저는 거기서 하나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턴키, 일괄 입찰이죠. 일괄 입찰을 했는데 주요 구간에 대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주요 구간에 대한 1차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차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94%입니다. 94%는 우리가 평상시에 입찰을 공개 입찰을 했을 때에 관급공사 턴키 입찰을 했을 때에 받는 입찰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보통 70%에서 80%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보면은 거의 15에서 20% 정도는 더 플러스된 값이다. 이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2차 입찰이 있었거든요. 2차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64%인가 68%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64%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계획을 하겠다라고 예산가를 만들어 놓은 거에 64%의 낙찰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1차 낙찰률은 94%였습니다. 거의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1차와 2차가 차이가 뭐죠? 1차는 주요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구간들입니다. 16개 보가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2차는요? 2차는 일반 구간의 준설 위주로 되어 있는 준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거 만들어가는 그런 쪽이 2차 부분이고, 그래서 1차 입찰 구간으로 된 데는 대부분 일군 업체들이, 큰 업체들요. 현대라든지 현대, GS, 이런 대림, 삼성 이런 데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거죠.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철거할 때도 그 일군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외에는 회사가 없죠. 그렇지. 철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겠어요? 철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2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아, 간단하네요, 철거는. 철거 2천억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거의 공사하는데 40억 차지하는 거죠. 대부분의 돈이 왜 한겨? 대부분의 돈이 그 보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당히 많은 돈이 준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를 철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 하나 건설하는데 2천억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16개라고 생각하고 1,000억이면 1조 6천억이고 2천억이라 생각하면 3조 2천억인데 3조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준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준설 비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준설 저거는 수심을 6m 하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재보질 못하니까 네. 또 나온 토사 양을 대충 잴 수 있잖아요. 네. 그 김진애 의원 자료를 보니까 그걸 공개를 안 한대요. 네. 어느 흙을 얼마큼 퍼냈는지를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정권 바뀌고 돈의 흐름을 파고 들어가면 준설하면은 그 덤프트럭 개수대로 이제 돈을 보통 지급하잖아요. 코로 가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조작해낼지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현장의 분들한테 듣기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땡가먹는 돈들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의 그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준설의 그의 꼼수가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경전철 1시간 10분 하니까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피곤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집중해서 들었는데, 낙코스도 아닌 몇 변방에 있는 김코스가 1시간 10분을 해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볼을 허물고 원상복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하천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태화강 울산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사실은 한강을 울산처럼 가려고 했다가 그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확 바꿔서 지금 거꾸로 갔는데, 유형 볼을 허물고 원상복귀 된다면, 원상복귀 갈 거라면 비용 조금 더 들어도 제대로 원상복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울산의 그 사례, 그게 원칙은 철학이라 해야 될까요? 원칙은 뭐였죠? 울산은 간단하죠. 첫 번째, 볼을 제거한 겁니다. 볼을 왜 만들었냐면은, 울산 쪽에 그 하천들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울산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울산에 지금 현대중공업도 있지만 앞에 그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선적을 해야 되면은, 이 항로 수심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가 자꾸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가 수질을 계속 이제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볼을 흔 거죠. 흘러버리니까 일단 수질이 급격하게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깔려있던,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깔려있던 이 오염된 토양을 걷어낸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가장 편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울산 이 태화강은 정말 우리 4대강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반대 방향인데,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집을 지셨구나. 그렇죠, 좀. 불청합니다. 실패. 역시 정의롭고요. 자, 대책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죠? 다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수리해서 이게 좋은 거라서 유지시켜서 뭔가 보람이 되는 일이 있으면 유지하겠지만 그럴 끈덕지도 없고 애초에 목표였던 수질 개선도 안 되고 거꾸로 가고 그리고 홍수 대책 홍수를 더 유발시키고 그렇죠. 물을 보장한다는데 물을 잘못 보장을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위험을 갖고 가요. 폭탄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해결책은 원상복귀밖에 없다. 우리 오늘 늦은 시간에 오셔서 벌써 새벽 지금 1시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하루를 넘기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누가 들을지 저희도 모르거든요.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4대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4대강에서, 지금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말고, 좀 더 거기에, 미래에 나타날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좀 부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고,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겠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4대강 원상복귀 할 때 바쁘시겠죠?
바쁘지 않겠습니까? 예. 안전진단 총괄단장 하실 것 같아요. 정권 바뀌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문학 네. 우리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행복하게 우리나라를 흘러갈 수 있게끔 낙동강을 흐르고 할 수 있게끔 많이 또 힘써주시고요. 그 아직 정권 바뀐 것도 아니고 네. 총선 끝난 것도 아니고 네. 각들 먼데 거기서 계속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4월 11일 총선은 우리 김해 씨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제 뭔가 보여줄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 주변의 그 어떤 분들보다도 활동 있으시고 그리고 힘 있는 분들이니까 쫄지 말고 열심히 사정으로 걸어잡고 지역에서 좋은 일꾼 뽑아내고 대선